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2일에 시작돼서 이제 일주일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감이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본연의 의도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계 개편 논의가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정감사 기간 NGO 모니터단을 통해서 중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중간 성적 C-였습니다.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 이제 벌써 후반전이 됐군요. 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기대가 많았던 만큼 국민들의 실망도 큰가 봅니다. 예. 이번 국감 역시 과거의 구태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예. 호통치는 야당, 감싸는 야당은 여전했고요.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와 정치 보복 논란으로 국감장을 내실 없이 정쟁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는 바뀌었지만 알맹이는 그대로라는 여전하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보나 경제 현안과 같은 대형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같은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서로를 물고 뜯기에 바빴다는 거죠. 예. 결국 이런 정쟁 속에서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 같은 경우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문제 등으로 여야의 대립 끝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예. 또 문정부의 국정을 지적해야 할 국감에서 과거사에 지나치게 치중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예. 5개월간의 국정 성과를 논하는 자리에서 5년 전, 10년 전의 과거사 잘잘못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국감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번 국감입니다. 꾸준히 국감 모니터링 진행해왔던 이 시민단체죠. 국감 NGO 모니터단 이번에 중간 성적으로 C-학점을 줬다고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학점이네요. C-라는 점수가 대학교 기준으로는 낙제는 면했지만 재수강이 필요한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혹평의 이유로 NGO 모니터단은 기존의 형식적 국감, 겉핥기 국감의 모습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 선정된 피감 기관만 무려 701개에 달하는데요. 가장 많았던 2015년 712개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고요. 네. 지난해보다도 10개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30일간 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놓고도 20일만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예. 밤샘으로 해도 모자랄 판국에 국방위 같은 경우는 낮에 감사가 끝났고 예. 그나마도 국감이 아닌 현장 시찰로 때우기식으로 운영했다는 점도 지적됐고요. 예. 이렇게 늘어난 피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정적이니 기존의 병풍국감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예. 교문위 같은 경우는 36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했는데 12시간의 국감 동안 14개 기관을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하네 들러리 기관이 되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도 받지 못한 기관이 14개나 됐군요. 예, 상당히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C-학점, 뭐 학점으로 따지자면 2.5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학점인데 사실 한 차례 질문조차 없었던 이 국감 기관들 한두 곳이 아닙니다. 국감 심지어 조기 종료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오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각 정당들에 대한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먼저 집권 여당인 민주당, NGO 모니터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나친 과거 집착을 이번 국감의 패착으로 꼽았습니다. 예. 정권 교체 후 과거 적폐 청산을 목표로 제시했던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문제들, 게다가 MB 정부 시절의 문제들까지 소급 적용시키다 보니까 과거사의 골몰에서 정책 제안 대시, 그러니까 민생이나 경제 현안 등에는 진짜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신생 정부였던 만큼 실정을 찾아 공격하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서청원 의원 같은 친박계파들의 탈당 논의 등으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국감이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지방선거 관련 내용이 벌써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안보, 민생 등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지는 등 열의가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인 두 당의 합당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국감 중에 합당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예, 맞습니다.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원했던 국감,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을 지나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들이 피력이 됐거든요. 어떤 개선책이 좀 제시가 됐습니까?
실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의 개선안들이 몇 가지 언급됐습니다. 예. 먼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피감기간 수의 축소, 그리고 상임위별 연중 상시 국감 체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요. 예. 보다 내실화된 국감을 추구하자는 것이죠. 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중복질의를 막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피감기관이 국감만 넘기면 된다식의 버티기 의식으로 추후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임위 전문위원회 시정처리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 작성 의무와 예. 감사위원별 실명제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국회가 아닌 외부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네, 지역이라든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감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국민들이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반면에 이번에 국감에서 좀 그래도 나아졌다, 좋은 평가를 들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NGO 모니터단은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피감기관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질타한 것을 우수한 국감 사례로 꼽았습니다. 예. 아직 미흡하지만서도 시정조치 점검을 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고요. 예. 또 지난해 국감이 보이콧으로 인해서 빈번한 파행으로 반쪽 국감 비난에 시달렸던 것에 대해서 파행을 빚은 국감이 한 곳에 그친 것 역시 긍정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네, 화면에 계속 긍정 요소와 실망 요소가 나가고 있는데 긍정 요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은 국감 후반전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이슈, 어떤 일정들이 남았습니까? 이제 7일 남겨둔 국감 역시 정쟁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계속해서 적폐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진행되는 산자중기의 한국수력 원자력 국감에서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혈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제 야권이 한 목소리로 신고리 원전 중단에 따른 피해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는데 예. 국감장이 이런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26일부터 진행될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여야는 신구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차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고요. 예. 또 지난 12일에 과기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는 30일 또다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데요. 예. 주요 포털의 편향성, 뉴스 편집 논란 등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앞서서 뭐 예, 맞습니다. 조작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소환될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감사 중간평가 관련해서 김주현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